예, 우선 박원근 후보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선 축하를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20수년간 그 기획예산처 장관 또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그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이러한 그 장관급 책임자의 경제관료나 또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 아닌 순수한 정치인이 지명된 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 이제 이 정치인들은 그 국가의 큰 그 어떤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그 국가 재정 배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그런 관행이나 어떤 이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대적 소명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그 어떤 그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계시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향후 30년, 50년, 100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우선적 이유, 정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AI 대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인구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어느 때보다 K자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 문제, 이 문제에 전력 대응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거기에 좋습니다. 맞춰서 예, 재원을 크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이제 그 예.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지금 그 지방 불균형, 국가 불균형 이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또 지방의 그러한 그 잠재력을 굉장히 그 갈라가고 훼손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특히 그동안에 그 국가가 재정 배분을 하면서 지방이 너무나 큰 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그 서울 수도권하고 또 충청권 지방의 그런 그 성장률을 그 비교한 걸 보니까 서울 수도권 충청권은 다 3% 넘어요. 지난 2011년부터 쭉. 그런데 지금 지방은 그 불경, 호남권, 대경권 전부 다 1%대예요. 이게 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십수년간 지금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격차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금 말씀하신 소멸 위에 좀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결국은 생산성에 있어서 어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이러한 그 생산성의 어떤 기반이 결국은 모든 SOC라든지 이러한 그 생산시설 기반이라든지 환경 조성에 있어서 다 서울 수도권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은 피해를 보고 모든 성장의 과실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누리는 그러한 지금 그 결과를 그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다 몰리고 또 지방은 소멸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 그 집중도가 가장 그 심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이 결국은 그 사실은 국가 재정 배분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례를 보면은 그 SOC 투자에 그 보면은 국가 철도망 그 투자에 보면은 비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90%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 10%에 불과해요. 그런데 수도권 경우에는 최근에 그 1차부터 4차까지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실현된 것이 45조 원을 투자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데 투입된 액수가 22조 원, 서울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계획된 노선이 75개였는데 실현된 것은 19개에 불과합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광역교통 그 개선대책 사업비도 보면은 수도권에 4조 7,800억 원, 비수도권은 380억 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한 그 국가 재정 배분 이 우리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지금 어떤 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고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우리의 새로운 또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매우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정책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서 5국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걸맞는 일반적인 그 말씀보다는 네. 지금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각종 SOC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그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린 특히 그 네. 예타 제도가요. 네. 예타 제도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경제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많이 하고 또 통과한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액수예요. 액수. 네. 액수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동안에 지금 그 아까 네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과제를 나머지 세 가지 과제의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난 그동안의 희생을 당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그 네 가지에다 이제 기후위기까지 5가지를 이제 구적 위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는 균형 성장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처럼 진짜 이제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 그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축이라면 근데 행정 개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투자와 연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타 제도도 이제 지난 3월에 개편된 안을 한번 발표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예타 제도가 예타 제도 지방을 우대하는 쪽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예타 제도가 전체적인 재원 배분, SOC 재원 배분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대한 부분을 포션을 네. 절반 이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반영되어 있고 예타 제도도 말씀처럼 그런 지방이 우대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많이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가령 그동안은 경제성, 정체성, 그다음에 지역 균형 그 발전 이게 이제 큰 항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제성을 이제 가중치를 마이너스 5% 할 수 있고 이 지역 균형 성장을 플러스 5% 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설계가 지금 이번 된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면밀히 보시고 그 정도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개혁 정치인으로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후보자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 통합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SOC 등에 더 우선적 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윤영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질의와 관련돼서 우리 균형인지 예산제도 도입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네. 뭐 저도 그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는 균형 인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회 갈등 인지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미 이제 도입된 게 있고 도입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예산 편성의 경직성이 많이 발생한다. 또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긴다. 이런 이제 또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인지예산을 균형성장 인지예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 국가의 방향, 그다음에 재원 배분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주신 예타 제도도 개선도 하고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투자해주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성장 거점, 전략적인 그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장 거점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이 교통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정주 요건을 제대로 개선해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대경권에서는 행정통합 하겠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해주고 또 정부에서도 할 생각도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로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균형 인지 예산 제도도 좀 도입해 봐라 하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